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거래소 시장에 집중이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코스피 코스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컸었나 싶을 정도로 네. 최근 시작은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리고 하루 안에서 2, 3%씩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욕에 투자자들하고 미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미국이나 한국 증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조정의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이 좀 생각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론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밸류에이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아직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높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AI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수익이랑 연결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 관련해 가지고는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증시의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건 이런 조정 장세,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세를 벗어나서 우리가 9월과 10월장을 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상승 추세로 방향을 틀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상에서 하단을 갖다가 지지하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단기적으로는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1배선이 3,700에서 3,800인데요. 이미 그 영역에서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51선 이평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 특히 미국의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재정 정책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800억 정도의 그 재정 정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 증시의 상승 탄력을 좀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내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무엇보다 정책적 모멘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진전 그리고 MSCI 선진 지수 편입 논의 등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회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AI 투자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가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외국인이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 그리고 환율 전망도 해주실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 1,4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낮습니다. 잠재 성장률 또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률은 낮은데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 미국이 한국 대비 원체 높은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 달러화가 원화를 갖다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직접 투자 금액, 기업들의 직접 투자 금액들의 대미 투자 금액들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유출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갖다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 달러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원달러의 약세 움직임은 이전하고 다르게 좀 구조적 요인에 기반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 자금 달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환차손을 잇게 되게 되면 결국에 로스컷하고 나가는 모습도 좀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좀 늘리려고 하게 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나 배당의 분리과세 등이 좀 구체화됐을 경우에 조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로 특히나 반도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는 구글의 제미나이, 그러니까 TPU가 네. 되겠죠. 엔비디아 GPU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TPU가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미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가 꺾일 것이다라는 불안감 속에 엔비디아는 간밤 2%대 낙폭을 키우기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발표됐던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은 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예, 네. 4분기 매출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높은 수준을 얘기를 했었고요. 젠스랑 CEO의 코멘트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AI 모든 단계에서 성과가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했는데 제미나이 3.0이 등장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미나이 3.0이 챗 GPT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사용자로서의 세일즈포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추론이나 속도 등의 모든 면에서 챗 GPT를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내려주었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클라우드의 구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점적 지위가 현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주도주가 조금 살짝 바뀌는 엔비디아에서 알파벳으로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모습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에이지,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지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AI 가속기,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론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요구되는 전력량이 5배 정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 추론에 최적화된 비용을 갖다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추론에 최적화된 에이직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성능 칩, 에이직이 됐든 GPU가 됐든 결국에는 HBM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에이직 확산에 따라서 기존에 엔비디아에 의존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등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자체 칩을 갖다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특정 고객사의 의존도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수요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개 회사, 삼성,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가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에이직을 갖다가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첨단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점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투톱의 흐름을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늘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5만 원에서 16만 원 단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낸드라인 일부를 D램으로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듯이 수요가 공급보다 지금 우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AI 투자가 추론에서 추론뿐만 아니라 에이전트 AI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데이터 센터와 서버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윈도우 10 서비스 종료까지 맞물려 가지고 지금 PC 시장의 수요까지 하다 보니 범용 D램의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고도화에 따라서 낸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면에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주요 3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HBM용 쪽으로 제품 공정을 갖다 바꾸다 보니까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6년 공급 물량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더구나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일정 부분은 3, 8만
선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에 시장이 형성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탈 상당히 양호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그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을 갖다가 기대를 하고 있고, 반면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역사적 PBR 밴드보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선두 기업으로서의 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 성장폭이 2026년에도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높은 매력도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들여다보면 2차 전지가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기대 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아웃퍼폼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궁금하고요. 그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까요? 예, 제약바이오로 보게 되면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의 품목 강세 그리고 약가 인하 압력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정책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글로벌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2026년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 랠리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특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수월해지게 되고요. 기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나 재무가 좀 안정적인 그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비만 치료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뇌질환 치료제까지 다양한 쪽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 ADC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지금 개발이 본격화돼 있고요. 2026년에 임상 지금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서 지금 뇌질환으로 옮기고 있고 ADC 시장 안에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정책 모멘텀을 살펴보면 3차 상법 개정안이 그저께였죠. 발의가 됐습니다.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법안이었는데 관련해서 배당주를 지금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주, 금융, 은행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3차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1년 이내에 이제 자사주를 갖다 소각하는 것을 갖다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EPS가 증가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 보면 한 40% 이상 코스피의 업사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주주 가치 환원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한 배당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세율을 갖다가 20%로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액 자산가의 장기 보유 요인을 갖다가 제공하게 되고요.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갖다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높은 배당을 했었던 은행, 금융주, 은행이나 보험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주사나 저PBR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에서 긍정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 모멘텀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목대경 KCGI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